액티비티 다이어시스 개념을 보거나 비구분된 점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카드 워커들이 페노타입 다이어시스에 있어서 선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암 환자에서 심초음파 소리라는 주제로 가톨릭 정미향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 성모경 수남미대과 정명입니다. 먼저 이런 3월이 좋은 날에 지금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짧게 시간을 맞춰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디오 온콜로지 연구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캔서 환자들이 서바이벌을 하고 있고 이 환자들이 이제 심장 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도 심장 종양학 연구회를 통해서 임상적으로도 연구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세 여자 환자였고 오스테오살코마 히스토리도 있고 수술받고 키모 중인 환자였는데 숨이 차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케모 에이전트를 보시면 아드리아마이신과 시스플라틴 베이스 케모세라피를 4차를 하였고 카디악 바이오마커를 보았더니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숨이 차서 오셨을 때는 1400까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될 검사는 에코가 되겠고 이전 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일견 볼 때도 LV 컨트랙틸리티가 약간 떨어져 보이고 LV 챔버 사이즈도 약간이지만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수치적으로는 LVEF가 62에서 43으로 떨어졌고 앞선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글로벌 론지튜드널 스트레인 값이 절대값이 15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18 이상 정도가 정상인 걸 고려해 볼 때 보더라인하게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까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의심되는 약제를 일단은 중단을 해보고 있고 칸데살탄 같은 카디오 프로텍티브 에이전트인 ARB를 시작하면서 2달 뒤에 쇼텀 팔로우업을 해서 심장 기능도 보고 캔서의 상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뒤에 팔로우업 하였더니 그 전에 비해서는 LV 컨트랙티비티가 다행히 호전이 되었고 스트레인 값도 예전에 15였는데 17로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근에는 캔서 환자에서 키모톡식 에이전트를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이오마커와 함께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지표는 LV 이젝션 프랙션 그리고 GLS가 되겠고 컷오프 밸류는 다음과 같이 60 이상 그리고 50 미만 그리고 가운데가 되겠고 만약에 60 이상은 거의 정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60 미만이다 그런데 숨이 차고 약간 애매하다 그럴 때는 LV GLS를 보게 되어서 18 절대값이 18이 이상인지 혹은 16 이하인지를 보게 되어서 만약에 절대값이 18을 넘는다 그런다면 정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더라인으로 보고 조금 더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하거나 카디오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를 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라인 에코를 우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모세라피나 톡식 에이전트를 주기 전에 심장 기능이 어떤지 다른 심장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 케모톡식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면 EF와 GLS를 모니터링하면서 팔로우를 하게 되겠고 이때 문제가 있다면 ARB 혹은 베타블로커 등의 카디오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를 주면서 조심스럽게 팔로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0세 고령의 여자분이었고 언더라잉으로는 멀티플 마일로마가 있는 환자분이셨고 당뇨는 고혈압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숨이 차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MM으로 레날리도마이드 키모세라피를 하고 있었지만 리프렉토리하여서 최근에 칼필조민 베이스드 키모세라피로 바꾼 상태였고 이렇게 칼필조민 베이스드 키모세라피로 바꾼 이후에 2달 만에 숨이 차다고 내원하였고 보았더니 BNP 값이 예전에 94 정도였는데 374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해보았더니 일견 보시는 것처럼 LV 컨트랙틸리티 자체는 프리저브 되어 있지만 약간 LV 챔버도 살짝 커 보이고 보다 중요한 거는 LA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다이아스톨릭 펑션 체크해보면 EA 레시오가 1.4 그리고 에버리지 E/E 프라임 레시오가 14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TR-Vmax가 3이 되기 때문에 앞서 이완 기능 평가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 환자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고 아마도 페프가 있는 환자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예전 영상과 비교가 되겠는데 예전과 비교해서도 LV 챔버도 조금 커졌고 LA가 그 사이에 많이 커져 있으면서 U/E 프라임 레시오도 6에서 14로 증가되고 TR-Vmax도 상승된 그래서 BNP 상승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페프로 무리 없이 진단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칼필조밉은 저희가 카디올로지나 다른 쪽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리버서블한 셀렉티브한 프로티아종 이니비터로서 릴랩스드 혹은 리프렉토리 멀티플 마이엘로마 치료에서 승인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데버 스터디를 통해서 릴랩스드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 예전에 쓰던 볼테조밉 베이스드 대비 칼필조밉 베이스드 키모세라피가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그리고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트를 유의하게 상승시켰다, 호전시켰다고 해서 최근에는 이런 환자에서 쓰이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볼테조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페리페럴 뉴로패스가 있지만 칼필조밉은 하필리어나 하이퍼텐션 그리고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와 같은 CV 이벤트가 잘 생기는 약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칼필조밉을 쓰고 있는 환자에서 숨차다 그럴 때는 꼭 에코를 한 번쯤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드리아마이신으로 인한 heart failure with mildly reduced EF 케이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칼필조밉을 쓰면서 생겼던 HEP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55세 여자 환자였고 브레스트 캔서가 있으면서 멀티플 메타스테시스가 있어서 컨커런트 케모 RT를 하는 환자였는데 숨이 많이 차고 저산소증이 있다고 리퍼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에코를 해봤더니 파라스타올 롱엑시스 LV 펑션은 매우 좋고 이런 타키카디아가 있으면서 한눈에 볼 때도 RV가 굉장히 커져 있고 쇼덱시스에서 다음과 같이 D쉐이비 LV 보이고 RV 프레셔 상승으로 인해서 LV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RV 프레셔가 올라가 있고 이런 RV 펑셔닝 파라미터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풀모너리 CT 엔지오를 하였더니 이런 메이저 아터리뿐만 아니라 페리페럴 쪽에도 크게 보이는 엠볼리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런 파렌카임을 보았더니 이렇게 페리페럴 쪽에 GGO 패턴의 그라운드 그래스 오페시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판독을 보았더니 이런 필링 디펙트는 없다. 그런데 그런 디스트리뷰션에 GGO 패턴이 있어서 최근 RT를 고려했을 때 라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아닌지 그런 의견을 주셨고 이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는 IV 스테로이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엑스레이가 나빠지고 디스미아가 지속적으로 어그레베이션 되는 양상을 보였고 O2 디맨드가 증가되면서 마스크를 어플라이 하게 됐고 여러 약제 PCP 뉴모니아까지 커버했지만 점점 나빠져서 저희 과에도 협진이 났고 마이크로 엠볼리즘 가능성이 있어서 VQ 스캔을 권유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환자가 VQ 스캔을 시도하였지만 협조가 안 돼서 페일을 하였고 이러면서 호흡기내과에 전과가 되었는데 혈압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서 간호사가 다시 혈압을 재측정하기 위해서 갔더니 이미 펄스가 측정되지 않고 여러 차례 그 이후에 CPR을 하였지만 결국 회복이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굉장히 12병째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은 아마도 PTTM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PTTM은 Pulmonary Tumor Thrombotic Microangiopathy 약자로서 어드밴스 캔서 환자에서 굉장히 래피드하게 진행되는 하이폭시아를 보이는 그런 임상 영상을 보이게 되겠고 에코를 하게 되면 시비어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는데 CT를 찍으면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임상적인 경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KCJ의 삼성서울병원 장성화 교수님 팀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보시면 증상 니아 클래스 3, 4의 증상이 생겨서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채 2주 정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에서 사망까지가 6일 그리고 알코올 페일리어가 생기면 데스까지가 4일과 같은 굉장히 페이털하고 래피드 프로그레션하는 디지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빨리 진행한다. 그럴 때는 PTTM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CT를 찍었을 때 메인 풀모너리 아터리 등에는 필링 디펙트가 없으면서 이런 페리페럴 혹은 센트리 로뷸라 쪽에 GGO 패턴이 보이는 게 특징적인 CT 파인딩이 되겠고 근데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CT-PH가 있는데 여러 CT 소견으로도 감별할 수도 있고 임상 경과가 크로닉한 그런 것으로도 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지는 못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PTTM에서 치료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인이 캔서이기 때문에 키모테라피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그 경과를 늦출 수 있다 그런 보고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7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일주 전부터 시작된 운동시 디스니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CMR로 라도티닙이라는 TKI를 썼지만 이후에 안 좋아져서 다사티닙을 쓰고 있었고 이 다사티닙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을 썼지만 최근에 숨찬 증상이 생겼고 다음같이 엑스레이에서 바이라테럴 플루럴 에피전이 있었고 BNP 값이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보았더니 RV가 이렇게 커져 있고 D쉐입으로 눌리고 있고 그리고 RV 컨트랙틸리티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CT를 찍어보았더니 엠볼리즘은 없었고 이렇게 그런 파렌카임 쪽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약간의 퍼퓨전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CT에서 풀모너리 아터리가 커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풀모너리 아터리의 하이퍼텐션이 의심되었고 특히 의심되는 약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렵지 않게 드러그 인듀스드 PAH를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가능하다면 저희는 아주 데피니트해서 라이트 하트 캐테터라이제이션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라이트 하트 캐테터라이제이션까지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의심될 때는 다사티닙이라는 약제를 일단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이유레틱스를 쓰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는 다행히 좀 헤마톨로직하게 큰 문제가 안 돼서 약제를 중단하는 정도였지만 만약에 헤마톨로직하게도 필요하다 그럴 때는 보스티닌과 같은 다른 약제로도 스위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과를 보신다면 이니셜은 이렇게 RV가 상당히 눌리고 있었는데 한 달째 살짝 좋아졌고 3개월째 거의 좋아지고 6개월째는 정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증상도 이에 따라서 많이 완화되면서 BNP 값도 서서히 정상으로 되었고 RV 프레셔 값도 6개월째는 완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혈액내과로만 팔로우업을 하도록 권유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사티닙 인듀스드 PAH에 대해서 또 임상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이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약제가 BMS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그 회사에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고 이때는 라이트 캣을 해서 확진된 그런 환자들을 통해서 보았더니 일반적인 PAH에 비해서는 약간은 에이티피컬한 그런 형태를 보였고 다행히도 partial to complete reversibility를 보여서 한 94%까지는 임프루브먼트를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 58% 정도에서는 complete resolution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약제를 계속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된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다사티닙은 should be discontinued 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환자에서 PH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오늘 케이스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어렵지 않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것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케이스가 PTTM이 되겠고, PTTM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종종 페이탈한 코스로 가는데 에코에서는 pH가 심하게 있는데 CT에서는 엠볼리즘이 없을 때, 그럴 때 다음으로 꼭 해야 될 게 VQ 스캔이 되겠고, 이럴 때는 이제 온콜로지 파트와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암 환자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토이뮨 환자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CT pH라는 진단이 있어서 예심되는 CT 파인딩과 에코에서 pH가 보일 때는 크로닉 컨디션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는 꼭 치료를 하고 카테터리즘까지 꼭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TKI, 그리고 최근에는 런캔서에서 쓰는 TKI도 pH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의심이 될 때는 약을 끊으면 리버서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캔서 환자에서는 다양한 여러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mildly reduced EF 혹은 더 심한 reduced EF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카필조빅과 같은 그런 약제에 따라서 preserved EF 상태로도 올 수 있겠습니다. 혹은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pH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심지영 교수님 강의에서 보셨던 암 환자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페리카드 에피전이 있고 그걸로 인한 치료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꼭 의심을 하면서 적절하게 치료 진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